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메이플스토리 데스티니 3차 업데이트인 멈추지 않는 탑 카로테와 신규 보스 칼로스가 패치되는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날입니다. 보시는 배경은 이번에 새로 나온 카로테의 전경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BGM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라 오늘 제가 리뷰하고자 하는 영상의 취지와 정확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닉네임이 조커 180인데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드디어 팬텀 조커가 180조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혼자 박수니까 되게 오글거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좀 자초지종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1월 27일 모험가 리마스터와 함께 들어왔던 밸런스 패치, 전직업 밸런스 패치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발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발표가 정말 파급력이 엄청났죠. 모험가 리마스터를 하면서 엄청난 최종됨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DPM표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미리미리 예상을 했던 결과로는 불독이 DPM 1위를 하고 팬텀이 DPM 45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간극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몰랐는데, 저는 이제 DPM표가 사실은 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는 말이죠. DPM표가 2월 초반에 엄청 빨리 나오면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여론이 이제 비숍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세졌다, 그래서 비숍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비숍 아래에 있는 직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비숍 위에 있는 직업들도 비숍과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자체가 비숍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비숍의 딜량을 일반적인 퓨어 딜러보다는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개발진의 어떤 설계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비숍을 포함한 일부 무언가 법사 직업들의 인피니티에 대한 언스테이블 메모라이즈로 인한 인피니티의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DPM적인 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만지면서 전체적으로 모법 삼형제를 좀 많이 너프를,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프가 이번에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비숍보다 딜이 낮은 직업들, 뭐 예를 들면 팬텀이나 라라, 윈드브레이커, 미하일, 이런 직업들을 최종 데미지를 한 10% 내외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향을 시켜준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상위권 직업을 조금 너프하고 하위권 직업을 조금 올리면서 비숍에 대한 너프를 진행하는 그런 패치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변화의 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번에 비숍을 DPM 45위로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내리게 되면은 엄청 좀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고,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0% 왔다 갔다 하게끔만 변경이 됐고, 그 이상으로는 변경된 부분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불독이나 비숍, 썬콜 등의 너프도 10%를 크게 넘어가진 않을 걸로 대충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런 식이라면 다음 달 발표에서도 또 분명히 추가 조정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에 의외였던 게 캡틴의 DPM을 좀 낮췄는데, 이번에 헤드샷을 좀 너프를 했는데 분리파티로 보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분리파티는 원래부터 좀 많이 약한 스킬이었기 때문에 보상 측면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캡틴 유저들이 좀 많이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블래스터나 카데나보다는 DPM이 낮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제 DPM 그렇게 된 지 한 4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헤드샷을 칼질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는 4차 스킬보다 5차 스킬이 더 강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프만 해놓고 분리파티 달랑 10% 증가시킨 거는 너무 좀 짜지 않았나. 이로 인해서 다음 밸런스 패치에서도 캡틴 쪽에서도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일단 종합적인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됐고, 구체적으로 팬텀 직업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변경사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 패치노트에 나온 걸로 보면 재사용되기 시간, 조커 재사용되기 시간을 150초에서 180초로 증가를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은 쿨타임이 20% 증가한 건데 20% 증가한 것만큼 딜량도 20% 올렸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데미지가 갑자기 460에서 700으로 증가됐다고 써있네요. 이제 25레벨 기준이 이렇고 30레벨 기준으로는 510%에서 770%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큰 폭의 상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퍼뎀 증가율로만 보면 51%에 육박하는 증가율인데 이러면 극딜기가 51% 세진 게 아니냐라고 아마 팬텀을 잘 모르시는 대부분의 직업군 분들은 오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팬텀 조커의 특징이 조커 자체만으로 나가는 타수는 420타로 한정되고요. 거기에 이제 140타의 느와르 카르트가 추가되면서 그 140타의 느와르 카르트로 인한 저지먼트 3번이 발동돼서 총 420 플러스 140 플러스 130 해가지고 사실상 조커의 딜 점유율이 많이 높게 안 나옵니다. 실제 전투 분석에서는. 그래서 느와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패치로 인한 조커 자체 스킬의 딜량 증가는 34%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타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격감 같은 부분에서도 타수를 증가시키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타수를 증가시키려면 이제 조커의 타수도 올리면서 조커로 인해 사출되는 느와르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건들기가 좀 귀찮았을 거예요, 개발진 입장에선. 그래서 아마 그냥 퍼뎀 조정으로만 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퍼뎀 조정이 들어왔는데 느와르 카르트에 대한 퍼뎀 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커 자체의 퍼뎀을 좀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3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건드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20% 상향을 예측했지만 20%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른 34%가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개발진들이 그 나머지 14%는 지금 팬텀의 딜량을 보고 팬텀의 리레디를 보고 얘는 좀 더 올려줘야겠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본섭에 올 때 막 600%로 너프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케인 엑스퍼트가 지금 최종 데미지가 7%가 증가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7%가 증가한 게 아니라 5.6%가 증가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최종 데미지는 우리가 이제 곱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크오체가 최종 데미지 20%죠. 그럼 이제 1.2배라고 상수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크오체랑 파이널 컷 두 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크오체랑 파이널 컷이면 이제 1.2 곱하기 1.4가 됩니다. 파이널 컷은 최종 40%를 증가시키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 도출 값은 1.68이 되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크오체의 최종 데미 20%가 아니라 27%로 7%포인트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데미지가 총 7% 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를 곱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1.27 곱하기 1.4가 되는데 이러면 1.778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아까 계산값인 1.68로 나누면 놀랍게도 0.583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7%가 아니라 그보다 좀 낮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팬텀의 패시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원래가 이제 케인 엑스퍼트로 25%, 그 다음에 이제 케인 무식인가 아무튼 뭘로 1.3% 30% 정도, 그 다음에 크고체로 인해서 20%, 그 다음에 파커스로 인해서 40%, 총 2.73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팬텀 그 스탯창 펴보시면은 최종 데미지가 274 이렇게 떠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73이 기준이었는데 이거가 25에서 32로 증가했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방금 2.73으로 나누면 아마 5.6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최종 데미지가 그냥 깡 최종 데미지가 5.6%가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조커 최종 데미지가 네, 34% 증가를 했어요. 이 조커도 살짝 계산을 해드리면 원래 조커의 타수가 420타였습니다. 420타로 네, 510% 데미지로 공격을 하는 카드를 던지면 140장의 느와르 카르트가 나오면서 이제 느와르 카르트의 포뎀은 270%, 거기다가 코강 불호에서 2.2배 해주고요. 거기다가 네, 저지먼트 30타가 나옵니다. 저지먼트도 이 느와르 카르트랑 같은 포뎀을 적용받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총 31만 5,180%의 데미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향된 거를 보면은 510%가 아니라 770%죠. 이걸로 420타를 때리고요. 네, 그 다음에 270% 느와르 카르트 2.2배 된 거를 이제 170장을 던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기존의 31만 5,180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조커의 딜 상승량이 나오는데 그게 딱 34.6%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최종 데미지가 5.6% 증가했고, 그 다음에 조커의 데미지가 34.6%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커의 점유율에 여기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조커의 점유율에 곱할 때 문제가 네,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본섭에서 잰 팬텀의 15초 리레딜입니다. 저는 이제 쿨감 5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잭이 2번 들어갔는데, 이게 블랙잭이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조커의 점유율이 좀 많이 내려간 거지, 블랙잭을 만약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쿨감 0초에서 2초 사이라면은 조커의 점유율은 이거보다 더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5초 쿨감을 끼신 분들이 이제 좀 고잡은 분들에서는 그렇게 좀 유의미한 지표가 될 테니까 5초 쿨감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잭을 2번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조커의 점유율이 34.39%가 나오는데, 이거는 순수 조커의 점유율이지 조커로 인해서 사출되는 느와르 카르트 170장은 배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커 네, 딜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이 조커 순수 조커 420타에다가 이번에 증가한 포뎀 상승률, 그러니까 770%가 됐죠. 이거 포뎀 상승률을 따지면은 네, 5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51%를 이제 34.39에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거를 34.39로 빼면요 결국에는 17.5%의 최종됨 상승이 니레딜에서 17.5%의 최종됨 상승을 이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니레딜이 원래 이 정도였거든요. 네, 여기다가 17.5% 곱하면 128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엔젤릭 버스트랑 비슷한 니레딜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비숍보다는 적어도 극딜은 비숍보다는 세지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비숍이 지금 살짝 오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니레딜이 뭐 엔젤릭 버스터나 다크나이트나 캡틴이나 은월에 견줄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고, 이번에 바이퍼 같은 경우도 극딜을 좀 많이 상향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아래 직업들이 좀 상향을 받으면서 좀 순위가 변동이 되겠죠. 근데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위권 직업에서도 어느 정도 너프가 좀 있어요. 뭐 썬콜이라든지 그쵸, 캡틴이라든지도 좀 너프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리레딜 하나만큼은 중위권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DPM인데, DPM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제가 15초 리레딜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한 것이고, 3분 딜 기준으로 보면 조커가 이제 보통 한 12% 정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웨폰 퍼프나 프리퍼레이션 스위칭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쿨감 5초 모자에 웨폰 퍼프나 프리퍼레이션까지 스위칭을 한 상태에서 3분 뒤를 잰다면 거기다 이제 뭐 스위미 크호솔까지 다 있다고 하면은 조커 점유율이 아마 10%가 살짝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한 10% 정도 나올 건데 일단 DPM 기준에서는 쿨감 우리가 2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12%라고, 그리고 또 웨폰 퍼프 스위칭도 하지 않기 때문에 1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커 점유율이 12%면 우리가 조커 순수 딜 상승률이 1.51배가 됐으니까 네, 18.12%가 되는데 이걸 기존의 12%를 빼주면 상승량이 6.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분 동안의 최종된 상승량이 6.12%만큼의 딜 상승률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곱적용으로 우리가 이번에 네, 엑스퍼트 최종된 패시브로 얻은 5.6%를 곱하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1.0612에다 곱해야죠. 네, 이렇게 가면은 네, 12%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DPM이 12%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DPM이 12%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네, 여기다가 단순히 곱해볼까요? 119158 그러면은 이제 13353이 되는데, 네, 이래도 미하일보다 아래였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하일, 라라, 윈드브레이커, 제로 전부 다 최종되면 10% 내외의 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로 같은 경우는 최종됨이 5%보다 좀 아래로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팬텀이 12% 제가 받는다 했잖아요. 12%의 DPM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도 일단은 네, 미하일보다 아래고요. 라라는 이번에 큰 폭으로 올라갔죠. 스킬 퍼대 많이 올랐죠. 라라는 여기서 좀 올라갈 거고, 미하일도 최종된 받은 걸로, 미하일은 아마 그 주력기 퍼뎀을 좀 올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이랑 제로랑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될 거고, 윈드브레이커도 이번에 최종된 10%를 받았기 때문에 한 네, 148 정도가 되니까 뭐 윈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오르겠죠. 아무튼 결론은 그래도 팬텀이 DPM 45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배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10%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12% 상향을 받았다고 해도 라라도 올라갔고 미하일도 올라갔고 제로 인부도 다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팬텀이 아직까지 퓨어 딜러 중에서 제일 약하게 된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간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율의 촘촘함이죠. 결국엔 이번에 캡틴도 내려왔고요, 불독도 썬콜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데나와 블래스터를 제외한 DPM 140%대율 이상의 직업이 많지 않을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팬텀 기준으로. 왜냐면 이번에 팬텀이 45위에서 45위는 그대로지만 이 배율 자체가 112% 정도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데나 블래스터를 제외한 불독 캡틴 썬콜이 140%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촘촘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비숍의 밸런스가 문제인데, 비숍만 꽤 많은 수치로 점진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황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이 비숍보다는 DPM이 높아야 된다, 이거를 성립시키려면 앞으로 달마다 단계적으로 비숍을 조금씩 내리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팬텀을 달마다 막 최종되면 10%씩 올리기에는 지금 그 배율 자체가 너무 촘촘해요. 그리고 지금 상위권 직업에 대한 불독 썬콜 캡틴에 대한 너프가 지금 이번 패치에서 들어온 마당에 얘네도 내려오고 비숍도 내려오고 우리 팬텀, 라라, 미알, 윈부, 제로도 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이 DPM표보다는 굉장히 더 배율이 촘촘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팬텀이 DPM 45위 즉 꼴등을 하더라도 절대 이게 안 좋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동일 템 대비 보스 클리어 타임에 대해서는 이제 DPM 상위권 직업이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뭐 물은 1층, 2층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꽤 많이 밸런스가 안정화가 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뭐 상향을 했는데도 DPM 꼴등은 그대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DPM 표가 다시 한번 나오고 우리가 이제 배율을 천천히 따져봤을 때 팬텀이 가진 유틸과 딜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배율 차이면 그래도 납득할 만하지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니레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무려 17.5%의 상승을 가져왔어요, 조커의 상향이. 물론 이번에 뭐 이동속도 감소 삭제나 딜 압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그 딜 압축 같은 부분은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이거를 제 얘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개발진의 의도를 최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제가 조커 180초를 주장한 이유는 다른 직업은 다 해줬는데 얘는 안 해줬기 때문에가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0초 직업들을 180초 만들어줬거나 240을 180초 이런 소리가 아니라 120초를 180초 만들어줬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존에 150초였던 직업, 그러니까 팬텀의 조커와 정확히 동일한 쿨타임을 가지고 있던 메르세데스의 일칼라의 숨결, 그리고 팔라딘의 그랜드 크로스, 이것들이 180조로 1월 27일에 개편이 됐는데 팬텀만 누락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극딜을 좀 더 강하게 쓰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어줬었거든요. 왜냐면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이르칼라 자체만 150초가 아니라 뭐 그쵸? 다른 것도 다 150초였거든요. 엘고도 150초고 로얄라이트도 150초였기 때문에 메르 입장에서도 우리들 180초를 만들어달라라는 여론이 주 여론이 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뭐 하나가 딱 튀게 이것만 150초였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80초 주기 때는 180초 주기대로 맞추고 뭐 솔플로 갈 때는 150초 주기로 맞추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80초로 해달라는 여론 자체가 주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이플 개발진이 120초로 처음에 테스업에 패치를 하게 되면서 걔네 나름에는 뭐 극딜 주기를 120초로 맞춰주면 크리스티컬 리인포스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메르 입장에선 좀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해준 것 같은데, 현실을 잘못 봤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 메르세데스들이 실제 보스에서 몇 초 주기로 맞추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현실에서는 150초를 120초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30초를 기다려서 프레이랑 시드링에 맞춰서 극딜을 하는 이제 메타로 갔었고, 거의 대부분의 메르세데스들이 솔풀에서도 거의 180초 주기로 지금까지 딜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웨폰 퍼프라든지 그런 시드링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120초로 맞췄던 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을 추진력 삼아서 다 같이 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180초를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르칼라 120초, 뭐 엘고 120초, 뭐 엘고는 그때도 누락이 됐었지만 120초로 패치되는 테스업 클라이언트가 뜬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누울 수밖에 없는 패치니까 이 정도로 누우면 여론이 엄청 거셀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원기 김창섭이 이걸 180초로 만들어 주겠구나 까지가 딱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이플 개발진들은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줘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한번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치를 한번 들여온 후에 약간 반동하는 느낌으로 방방 같은 거 뛰듯이 바닥을 찍고 딱 올라가는 그런 추진력이 없으면 좀 제대로 된 개선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스탠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한창 팬텀이 이제 인식이 1티어일 때, 뭐 호화, 나선팬 이럴 때 다른 직업들 무언가 리마스터되고 다른 직업들 최종되면 10% 20% 이렇게 받을 때 호화 팬만 가만히 있었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팬텀이었지만 팬텀만 힐 오히려 너프를 먹고 뭐 다른 직업도 다 개선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메이플 개발진들이 호화 펜을 좀 사기다 라고 개발진들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잡혀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얘네가 신도 아니고 유저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감도 전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DPM표에서도 많이 의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스 클리어 타임 데이터 기반으로도 많이 판단을 하게 돼 있고, 저희도 이제 이 직업 밸런스를 따질 때 자본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달라지는 건 아시잖아요. 유니크 둘둘 스펙에서 레전드리 둘둘 스펙으로 넘어갈 때의 어떤 그런 괴리감도 좀 있고, 쿨감의 유무에 따른 괴리감이라든지 아니면 고자본에서의 괴리감, 특히 팬텀은 그게 더 심한 직업이죠. 투자 효율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종합적인 걸 다 따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한 번에 우리가 호화펜에 대한 밸런스를 그럼 이번에 무언가 리마스터 하면서 얘네들 다 올려줄 텐데, 그동안 1티어라고 불렀던 직업들은 그냥 일단 가만히 놔둬야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다음 밸런스에 대한 지표, 예를 들면 DPM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괜히 1티어라고 불렸던 직업들을 가만히 있는데 딜적인 버프는 없는데 막 갑자기 조커 180조 해주면서 갑자기 막 위점 주고 위점 풀점 주고 갑자기 리프트 브레이크 뭐 점프샷 주고 이러면은 인식이란 게, 아니 왜 기존에도 사기였던 직업을 더 개선해주고 있지? 우리 루미너스, 카이저 이런 직업들은 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는데 왜 이런 직업들 먼저 안 해주고 팬텀을 먼저 개선해주냐? 이렇게 여론이 깔리게 되면 팬텀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메이플 스토리가 RPG이긴 하지만, 경쟁이 없는 RPG라고는 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데, 스펙업을 할 때 돈이 원툴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뭐 레벨업도 레벨업이고 뭐 심볼업도 심볼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템을 맞추지 않으면 세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느 정도 그 선이란 게 있는데, 특히 이 밸런스 패치를 할 때 최종 데미지 10%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종 데미지 10%가 정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걸 이제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은 62층인데 63층으로 가려면 최종 데미지 10%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방도 했고 뭐 시드링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놨고 레벨도 충분히 많이 올려놨는데, 여기서 뭐 내가 더 세지고 싶으면 그냥 돈을 질러서 템을 더 많이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22성들을 다 한 상태에서 더 세지려면 더 강한 22성 30% 뭐 방어구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지금 제 스펙에서 최종 데미지 10% 올리려면 최소 500억은 깨집니다. 뭐 한 최소 300억에서 500억 사이 깨집니다. 물론 그 깨진다는 게 교환 가능템을 사면은 깨지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영역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야 내가 무릎을 1층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저번 패치에서, 그러니까 4주 전에 있었던 패치에서 패치 한 방으로 막 무릉이 3층 4층 오르고 최종 데미지가 35% 오르는 상황이 저 스펙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저 스펙에서는 예를 들면 45층에서 46층으로 갈 때 최종 데미지가 한 40%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1층밖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저 스펙들 입장에서는. 근데 고스펙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 70층대에서는 5층도 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밸런스를 논할 때 왜 그 인구수도 별로 없는 해방 유저를 기본으로 깔고 밸런스를 논하냐, 해방한 사람이 몇이나 됐다고 몇이나 있다고 그렇게 해방 유저들 기준으로 뭐 밸런스를 논하냐, 왜 초고 스펙 기준으로 밸런스를 논하냐, 초고 스펙 기준에서 팬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 스펙 팬텀은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들어가는 돈에 대한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스펙 고자본에서 밸런스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스펙에서는 사실상 밸런스 패치 한 방으로 이제 세지는 거랑 템 몇 개 맞춰서 세지는 거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그 금액적인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고스펙에서는 그 정도의 최종됨 상승을 우리가 벨페 없이 이끌어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밸런스에 대한 문제는 고스펙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스펙 유저들도 충분히 그 의견을 이제 경청을 하고 저스펙에 대한 밸런스 패치도 바로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왜 고자분들 기준으로 패치를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 기준으로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밸런스 패치 한 방으로 직업이 나락을 가네 뭐 어디를 가네 하는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잘 개선이 돼 있다면 딜적인 문제로 DPM 45위를 갔다고 해서 그 직업이 나락을 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다른 직업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팬텀 DPM 45위로 가고 날아갔다고 얘기를 한 건 이 DPM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였어요. 불독과의 DPM 차이가 1.57배가 난다는 거는 동일템 기준으로 내가 70층을 가면은 불독은 77층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밸런스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팬텀이랑 이제 이 하위권 직업들이 10% 정도씩 올라오고 여기 상위권 직업들 불독, 썬콜, 캡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너프를 받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이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번 패치에서만 하더라도 최종적인 12% 정도의 상승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거기에다가 그 12%의 상승은 평딜의 상승 때문이 아닌 극딜의 상승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DPM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라라 정도의 DPM을 가지고 있지만 극딜 하나만큼은 엔젤릭 버스트급이라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실전 보스 딜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딜도 낮았고 극딜도 낮아서 이제 엄청 안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동일템으로 클리어 타임에서 많이 밀린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극딜이 적어도 중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보스 클리어 타임은 다른 직업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크게 뒤처지는 수준도 이제 이런 캡틴 같은 직업에 비교했을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교한 게 캡틴이 나랑 내 지인 캡틴이 있는데 나보다 템이 별로 안 좋은데 22성도 많이 얻고 한데 나보다 무릉이 1층 이상이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무릉이 3층이 올랐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DPM4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캡틴보다 더 좋은 직업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캡틴이 DPM이 3위, 2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납득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DPM 2위 직업이랑 DPM 45위 직업을 비교를 하니까 저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것 자체가 일단은 비정상적인 건 맞고, 이번에 팬텀도 12% 올라왔고 캡틴도 좀 내려가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틴은 여전히 최상위권일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맞아가고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종되면 12% 상향을 받고 63층까지밖에 못 갈 겁니다. 63층 정확히 무릉이 1층이 오를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캡틴 분하고 무릉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템은 제가 더 좋습니다, 훨씬.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밸런스 개 십창났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이번에 캡틴도 분명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63층을 못 깨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다음 주에는 그분이 63층을 못 깨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팬텀이 DPM을 이제 꼴등을 찍더라도 이 상위권 DPM 직업은 그만한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팬텀도 DPM이 꼴등이지만 유틸이나 딜 효율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이런 카데나 블레서 같은 직업은 딜 효율이 많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DPM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저는 이제 팬텀 이번 패치에서는 그 DPM보다도 극딜의 중위권 안착이 엄청난 의미 있는 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듀얼 블레이드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극딜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뭐 아크 이런 직업들 DPM 따지면 엄청 낮아요. 하지만 극딜은 정말 좋습니다. 요즘 보스는 극딜 메타이기 때문에 직업이 좋은 직업 소리를 들으려면 일단 극딜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평딜만으로 그 직업이 좋다고 얘기하려면은 불독급 평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독은 지금 리레딜은 물론 이것도 좀 높은 편이긴 해요. 평딜 직업이 이 정도 리레딜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정도의 극딜을 가지고 있는데도 평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무려 80점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극딜이 사실은 진짜 극딜 비중을 더 크게 봐야 돼요. 지금은 나로라든지 메르라든지 호영, 썬콜, 아크, 제논, 듀블, 히어로, 아델까지, 카인도 그렇고 팔라딘도 좋은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런 DPM보다도 극딜 상위권인 직업들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팬텀이 DPM으로 약호를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리레딜이 150%, 154%, 5%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지금 윈드브레이커나 뭐 미하일 라라 이렇게 팬텀이랑 DPM 같이 오늘레일 하던 직업들 있죠. 이런 직업들은 DPM만 올랐어요. 이번에 DPM만 1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극딜이 이렇게 오른 직업은 팬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바이퍼나 팬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번 패치로 인해서 DPM은 다들 조금씩 올랐어요. 하위권 직업들. 근데 리레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한 직업이 팬텀과 바이퍼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비숍보다는 리레딜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DPM이 45위인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DPM은 쿨감 2초의 럭럭 기준이기 때문에 쿨감 5초를 사용하게 되면 DPM이 최소 10% 정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 7%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쿨감 5초 모자를 사용하면 라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DPM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 옳게 된 밸런스라고 하면은 비숍만 팬텀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비숍 바로 위에 팬텀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폭만 어느 정도 이제 납득할 수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텀이 110%, 113% 정도의 안착을 이번에 하고 나중에 비숍이 100%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의 밸런스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밸런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비숍 유저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겠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비숍이 퓨어 딜러보다 딜이 낮아야 된다는 거는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수학적 명제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숍 유저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숍보다 딜 낮은 직업들이 많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뭐 한 달이라도 더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비숍들도 가끔 저렇게 세보면 어때요? 그냥. 근데 이제 옳게 된 밸런스라 하면 나중에는 비숍이 쭉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예상하는 바고, 나머지 직업들을 비숍 위로 올리는 그런 상한 평준화를 하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그 상위권 직업들도 다 올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잘 밸런스가 맞게 되려면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비숍은 내려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나머지 직업 비숍 아래 직업들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카데나 블래스터가 DPM 최상위권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그 딜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패치노트에서 누락은 됐지만 다크사이트 리브닥사 이거 해제 현상 수정됐습니다. 네, 리브닥사는 이번에 고쳐졌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사운드가 왜 안 나냐? 네, 아무튼 고쳐졌고요. DPM이 12% 정도 올랐고 리레딜이 17.5%. 그다음에 상위권 직업이 이제 비숍, 불독, 썬콜 이제 언스인피가 너프됐고,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프가 된다. 이거는 뭐 다른 직업들도 다 예상을 했던 바고요. 그다음에 캡틴 헤드샷이 너프되면서 이제 캡틴 DPM도 좀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카데나 블래스터가
1, 2위를 아마 찍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 그러니까 바람직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캡틴은 이 너프에 대한 보상 패치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캡틴은 DPM적으로 카블보다 내려가는 건 이해를 해. 근데 구조적인 부분이나 그 5차 스킬의 불합리함, 그 12초라는 긴 딜 타임을 확실히 압축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걸 또 압축시키다니 분리파티로 인한 사냥 능력이 너프가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개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무지성 캡틴 헤드샷 너프만 해놓고 분리파티에 그냥 최종됨 10%밖에 안 달아줬단 말이죠. 이거는 본사 볼 때 분리파티를 좀 대폭 버프하는 방향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절대 이번 캡틴의 너프가 엄청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카블이 1, 2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상위권 직업이 너프가 됐고, 천장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하위권 직업 라라 이번에 종합적인 퍼뎀이 다 올랐고, 제로 최종 데미지 6%, 그러니까 6% 포인트 올랐는데 너무 조금 주긴 했어요. 제로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윈드브레이커 최면 10% 올랐고요, 팬텀 12% 올랐고, 리레딜 17.5% 올랐고, 미하일은 그 소울 어설트 주력기 퍼뎀이 좀 올랐습니다. 뭐 최종 데미지가 한 3%, 4%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팬텀 예상 DPM은 45위, 예상 리레딜이 23인데, 이 리레딜의 중위권이 됐다는 걸 엄청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윗점 풀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윗점 풀점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팬텀의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윗점 풀점, 리브 닥사, 조커 180초 중에서 윗점 풀점 많이 강조한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윗점 하고 나서 블링크를 제외하고 추가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트리플 점프 직업이라고 해서 윗점 풀점을 줘라라는 것도 명분은 물론 명분이지만, 이게 왜 명분이냐면, 트리플 점프라는 것이 애초에 점프 상태에서 우리가 더블 점프를 2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죠. 근데 윗점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스위프트 팬텀이에요. 그러면 윗점프를 사용한 다음에 점프가 한 번 더 가능해야 돼요. 윗점프를 2번 연속할 수가 없으니까요. 점프하고 윗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캐논 슈터만 가능한 얘기고, 적어도 점프하고 윗점을 했으면 우리는 트리플 점프 직업이기 때문에 점프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리플 점프 직업에 한해서 보면은 뭐 섀도워라든지 엠버 이런 직업들도 지금 이번에 새로 윗점을 받으면서 이런 기능이 막힌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스펙터 상태 아크라든지 아니면 나워라든지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로직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트리플 점프 직업이라서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팬텀이 트리플 점프 직업이라서 이걸 해달라는 건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사실 이 윗점프를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루시드 소환스 피할 때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업들 보면은 뭐 모전 윗점이라든지 라라 윗점 같은 경우는 땅에 붙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위로 뜬 다음에 이제 풀점이 한 번 가능하죠. 차라리 저는 팬텀도 차라리 그런 윗점을 받아야지 오히려 더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프 상태에서 윗점 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윗점 이후에 풀점 동작이 연계되지 않으면 점프 상태에서 윗점을 하는 거나 바닥에서 그냥 바로 윗점 하는 거나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차피 팬텀은 기존부터 바닥에서 좀 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약간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윗점 풀점을 그동안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트리플 점프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린 부분이 아니라, 윗점한 다음에 어떤 추가 동작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 위에서부터 좀 앞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모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윗점 풀점이 가능한 직업이고, 뭐 마법사 같은 경우는 윗점한 다음에 자체 블링크가 있거나 아니면 텔포가 있죠. 그러니까 점텔이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텔포를 할 수 있거나 뭐 옆방으로 텔포를 할 수 있고, 모험가 궁수 같은 경우는 윗점하고 나서 이제 리트리트 샷이라든지 이제 리트리트 샷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리트리트 샷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거를 엄청 자유롭다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걔네는 그 궁수 직업군, 무언가 궁수 직업군은 애초부터 더블 점프 직업이기 때문에 윗점하고 난 다음에 더블 점프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궁수한테 트리플 점프를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플 점프 자체가 원래 그 예전부터 그 플래시 점프의 원조였다고 할 수 있는 나이트로드 또는 무언가 도적에게만 있었던 트리플 점프, 그러니까 이제 더블 점프를 전 직업으로 평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도적 직업군만의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남겨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트리플 점프를 받은 건데, 예외적으로 뭐 엔젤릭 버스터나 뭐 키네시스 같은 직업이 트리플 점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적이라면 대부분 트리플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도적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다크사이트와 더불어서. 근데 이거를 막 궁수한테도 주고 법사한테도 주고 이러겠다는 소리가 저는 개발진의 의도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궁수, 무언가 궁수 리트리트 샷 추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마스터의 리트리트 샷을 신궁에게도 이관을 시키면서 신궁의 윗점프 이후에 대응 방안을 하나 추가해준 셈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도적 같은 경우, 나로는 기존부터 엄청 자유로운 윗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쿼드러플 점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점프가 있고, 듀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센션으로 윗점이 따로 빠져 있는데, 그것도 좀 저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어센션은 어센션이고 윗점을 따로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듀블 정도만 해도 윗점프 이후에 풀점이 가능한 직업이고, 풀점 이후에도 윗점프가 가능한 직업이죠. 그리고 이번에 섀도워가 이제 윗점이 생기면서 섀도워도 팬텀이랑 같은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섀도워의 경우는 윗점프 하고 나서 그 섀도우 어설트 텔포 스킬 그걸로 어느 정도 약간 비빌 수 있어요. 또는 뭐 인투 다크니스도 있고. 그러니까 섀도우 어설트가 스택형으로 좀 항시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윗점프 사용 이후로 섀도우 어설트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존재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워도 마찬가지로 윗점프 이후에 풀점이 가능하게끔 패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리플 점프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무언가 해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윗점에서 다 자유로운 직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캡틴도 그렇고 캐슈도 그렇고 윗점프 이후에 동작이 자유롭고, 바이퍼만 윗점프 이후에 뭐 동작이 없긴 하지만 바이퍼는 그래도 트랜스폼 상태에서, 그러니까 라이트닝 폼 상태에서 텔레포트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퓨리어스 차지로 8방향 6방향인가 어쨌든 그런 돌진기가 있어서 윗점프 이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직업들이 윗점프 이후로 텔포라든지 돌진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대응이 가능해요. 뭐 아델 같은 경우는 임페레조가 있고, 뭐 아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유로운 공중에서 이동기가 있고, 어쨌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직업이 팬텀이거든요. 팬텀과 엔젤릭 버스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팬텀과 엔젤릭 버스터와 섀도워인데, 섀도워는 그나마 그 섀도우 어서트 때문에 그렇게 윗점 풀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가장 시급한 직업이 팬텀과 엠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윗점 풀점을 주기 싫으면 뭐 우리도 섀도우 어설트 같은 그런 이동기를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리프트 브레이크를 공중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가지고, 뭐 이번에 그 히어로한테 서로 준 그 돌진기 스킬 있죠, 병력일섬, 그 스킬처럼 저한테 뭐 붙을 수 있는 그런 점프 가능한 스킬로 만들면, 아랫방향 이렇게 눌렀을 때 점프 가능한 스킬로 만들면 윗점 풀점 달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욕심이거든요. 근데 뭐 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중에 떴을 때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마크오브 팬텀도 있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사정거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윗점프 하고 나서 마오펜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높이가 높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뭐 지금 리프트 브레이크로 적한테 뭐 공중에서 붙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팬텀의 윗점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윗점 풀점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
윗점 풀점이 없으면 우리가 윗점을 사용할 일이 없다. 사냥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윗점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팩트 하나 꽂자면 루시드에서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 팬텀은 그렇게 피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에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잠몹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풀피 상태에서 잠몹 하나를 넘어가도 반피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힐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무적기도 물론 이렇게 마크오 팬텀으로 넘어가는, 마크오 팬텀과 슈라우드 연계해서 피하는 방법도 있고 파이널 컷과 슈라 연계해서 피하는 방법도 있어서 루시드 1페이지에서 우리가 소환수를 지금까지 피하지 못해서 팬텀 상향해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윗점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윗점 평준화를 해주면서 팬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쓰지도 않는데 이럴 거면 왜 준 건지 싶은 스킬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직업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원래도 팬텀은 이런 걸로 먹고 살던 직업이었거든요. 이런 회피 유틸로 먹고 살던 직업이, 이런 회피 유틸 기반으로 딜 효율이 좋았던 직업이라 DPM이 낮은 건데, DPM은 이번에 날아갈 대로 날아갔는데 유틸을 이렇게 줘봤자 필요가 없다. 차라리 풀점이라도 가능하게 해주면 유틸 받은 거, 바인드 평준화 받은 거, 스탠스 평준화 받은 거 다 수혜라고 인정이라도 할 텐데 DPM도 날아갔지. 받은 위점은 쓸자떼기도 없지. 그리고 이 에르다노바 그 평준화는 사실상 원래도 거의 필요가 없었거든요. 프리드 바인드 사이클로 컨트롤만 된다면 팬텀 극딜 누수가 거의 없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인식은 이 스윗바 평준화 받으면서 다 뭐 수혜받은 직업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위점 풀점을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위점 풀점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진들이 심각도 높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브 닥사라든지 세컨 180중 다 해결이 됐는데 윗점 풀점만 안 해준 거는, 이 윗점 풀점 같은 경우는 팬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대로 따지면은 윗점 하고 나서 추가 동작이 안 되는 직업이 팬텀과 엠버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정도로 팬텀과 엠버 한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팬텀, 엠버, 섀도우 말고도 윗점프 이후에 풀점이 안 되는 그런 트리플 점프 직업이 하나쯤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트리플 점프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윗점프 이후에 아무런 동작이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직업도 아직까지는 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들까지 다 같이 이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데, 팬텀만 이번에 한번 딱 해주고 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팬텀, 섀도우와 엠버를 한 번에 이 패치를 다 해줬으면 이번에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주저하는 느낌이 보여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이후로 좀 미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언제까지 계속 미뤄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이거 그냥 언젠가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팬텀 기존에도 윗점프 거의 필요도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뭐 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그냥 개선 사항에 하나 더 넣고 말지 딱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엄청 시급하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위권의 리레디를 가지게 됐고, 네, DPM은 여전히 최하위지만 그래도 상위권 직업과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의 유화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루미너스나 카이저 같은 정말 구닥다리 직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팬텀은 DPM 낮은 것만 제외하면 보스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유일한 리스크는 DP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DPM이 낮더라도 리레디도 높으면 충분히 직업 평가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DPM, 리레디 둘 다 낮아서 문제였지만 DPM이 낮더라도 리레디도 높으면 듀블처럼 한몫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뭐 추가적으로 본섭 올 때 뭐 딜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 최종된 10% 12%로는
DPM 꼴찌 탈출은 불가능하다, 더 상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DPM 꼴찌 그 순위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위가 45이면 인식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팬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실성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DPM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니레딜이 확 올라가서 실전딜이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DPM 45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니레딜이 중위권이 됐다는 사실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DPM이 45이라는 프레임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방패로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직업들이 팬텀을 이해할 때 그래도 팬텀은 DPM 45이니까 뭐 그렇게 뭐 사기 직업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놔두자는 겁니다. 물론 계속 언제까지 45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숍이 내려온다면 44위, 43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DPM 배율 격차, 1위와의 DPM 배율 격차만 크지 않다면 충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팬텀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뭐 테무카도 그렇고 리브도 그렇고 뭐 팬텀 사냥 문제, 여러 가지 산재되는 문제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것들은 전부 다 리마스터급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리마스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무언가 직업분들도 많은 마당에 우리가 이제 리마스터급 업데이트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금 얘기해봤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벨페에서 기대하기라는 참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일단은 계속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 벨페에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실망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벨페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 조커에서 유의미한 상황이 있었고, 이 정도 버프를 받은 거는 저는 충분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커 180초, 리브 닥사 오류 해제, 이점 풀점에다가 최종댐 10% 정도까지 딱 주면은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밸런스에 대해서 큰 불만 가지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라 비숍, 불독, 선콜에 대한 너프, 그리고 상위권 직업에 대한 너프, 그리고 하위권 직업에 대한 버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쭉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다음 달도 그렇고 다다음 달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여름에 5차 스킬이 쿨이 돌았기 때문에 신규 5차가 거의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번 여름에 신규 5차가 나오게 되면 또 어차피 밸런스가 또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영웅 리마스터까지는 굉장히 오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암튼 큰 패치가 좀 여름에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그 5개월 동안 지금 우리 팬텀을 하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 니레딜 중위권이면 그래도 이 직업 DPM 하위, DPM 최하위, 니레딜 중위권, 딜 효율 최상이면은 그래도 이 직업, 그래도 2티어는 2티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고잡은 한정이에요. 쿨감 5초 전제, 해방 전제로 2티어는 갑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쿨감 5초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신 분들은 한 3티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DPM 간격이 좀 줄어든다고 치면은 팬텀 입장에서는 좋은 미래로 다가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번 패치, 4주 전에 있었던 그 패치로 팬텀 DPM이 날아갔을 때, 물론 지금도 나락이지만 정말 큰 배율 격차 차이로 날아갔을 때 조커 180조도 안 됐고 뭐 리브 닥사 오류도 해제되지 않았던 그 상태의 팬텀은 고자본이든 저자본이든 따질 거 없이 3.5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고자본 한정의 2티어, 그리고 고자본 저자본 통합 2.5에서 3티어는 당연히 가지 않나, 그러니까 중위권 이상 직업이 됐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딜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DPM 간격을 보고 개발진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복화의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리마스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있을 밸런스 업데이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도 영상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오늘의 배경처럼 좀 편안한 앞으로 나날들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름에 또 신규 5차 나와가지고 엄청 싸울 거 뻔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위치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게임을 잘 즐길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저 지금 조커가 극딜 때 100억, 110억 뜨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150억, 160억 이렇게 뜰 겁니다. 물론 그게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뜨는 거고 실제 딜 상승률은 물론 한층 정도긴 하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오르면 보는 맛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100억 뜨던 게 150억 이렇게 뜬다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게임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니브 닥사 오류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범마라든지 더스크라든지 듀켈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위점 풀점만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됐지만 이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섀도워도 그렇고 엠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팬텀 자체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최종 댐 상승은 10%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창섭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본 수업 때까지 뭐 최종 데미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많이 그래요. 물론 이번에 최종 데미지 준게 좀 짜긴 짰어요. 그러니까 최종 데미지 많이 좀 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겨우 라라급 DPM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라라도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45위인 건 여전할 겁니다. 여전히 45위는 갈 거예요. 하지만 DPM보다도 우리는 리레딜이 154% 5%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리레딜에서 많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영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 보스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존버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이제 그만 싸우게요.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180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